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 부분이 깨져 있고 외국인들 놀이터로 전락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에 휘둘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수급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혼조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돼서 워낙 강세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외국인들 매물화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보면 경제 지표들을 보더라도 금융권에 대한 부실 채권들 증가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시장의 등락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혼조 그 자체였어요.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빅테크 기업 실적 호전을 해서 갭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다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다우는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감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이 갭 상승 출발했던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실적 호전 이 부분 때문에 기술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UBS 오버에서는 연준이 이제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니라 결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결국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더 커졌다는 거죠. 다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를 보면 3월 내구재 수주가 기대치 0.5%를 초과해서 3.2%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다음에 상품 수지 적자 역시도 마이너스 8.4% 기록하면서 4개월 내 최저.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결국에는 시장 부분에서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9개월 연속 최저를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들의 기대 위험이 증가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그러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아울러서 6월달 부채 한도 합의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8월달에 타결될 전망이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부분은 정치가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죠.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 또 이 빅매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복고로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신흥시장들은 결국에 고래 싸움들의 낀 새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모처럼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였고 배터리 소재인 비철 금속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철강, 게임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ETF 쪽에서는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신과 인터넷, 그다음에 IT, 보안, 대마 이런 쪽들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들은 낙폭이 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이제 하락 쪽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는 결국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자,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반도체 미국이 중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소멸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은행 리스크가 증가되면서 전고점 신고가 돌파 후에 매물이 증가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을 보면 어제 귀주성이 디폴트 우려가 높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진작하기 위해서 지방채권 발행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3월 지방특별제 발행이 1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됐다라는 이런 호재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1분기 은행
부실 채권율이 전월 대비 전기 동기 대비 0.09% 감소했다라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은행들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 실업이 20% 이상 육박한다라는 것도 단기적으로도 부담스럽고 또 시장에서는 이제 3월 지방특별채 발행을 102조 원 이상 늘렸다라는 것을 경기 회복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소비 심리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가 11개월 내 최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됐다는 것 부분에서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였거든요. 결국에 이 부분 기대 인플레가 11개월 내 최저라는 거는 가처분 소득이 없다라는 거죠.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호재로 인식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부각된 부분이 지금 신용 잔고가 20조 원을 넘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평균 반대 매매가 1년 전 대비 58% 급증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행들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 리스크가 더 높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을 보냈죠. 1분기 영업 손실이 3조 4천억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BNP 파리바에서 올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 맡은 것보다 더 낮춰서 1.4%로 낮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오늘 발표할 건데 4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내 가계와 기업의 이런 부채들 이런 것들이 20년 내 최악 수치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증가되는 부실 채권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건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결국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속히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 부분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은 좀 부담스럽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공매도를 보면 여지없이 기관들 외국인들 증가시키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들 8,3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0% 공매도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역시도 3% 증가한 2,100억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4월 누적을 보면 외국인 공매도가 이미 3월 공매도 10조 원을 훌쩍 넘었어요. 12조 6,200억으로 훌쩍 넘어 이런 모습들. 그렇다면은 4월 누적 예상컨대 13조 원을 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5월 시장에도 좀 부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도 어제 1,336원 30전으로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지표들과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어제 코스피에서 925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또 여지없이 1,500억 매도를 했죠. 아무래도 배터리 이쪽들의 공매들을 치우치면서 지수 하락을 유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4월 외국인 코스닥 누적 매도가 8,305억으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물에서도 어제 2,000억 매도하면서 누적 77억 누적 순매도 전환했다는 것도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특히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거래대금이 감소한다고 했죠. 거래대금이 감소하면 시장은 탄력이 떨어질 것이고 바닥 탐색 과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4일 동안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는 약 9% 감소한 12조 4천억을 기록했고, 코스닥 역시도 15% 감소한 9조 9,700억으로 굉장히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이처럼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엔 코스닥 지수의 바닥 확인까지는 배터리 가격들이 정상 밸류에이션 올 때까지는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 증시 주변 자금 보면 고객 예탁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0.8% 유입되면서 53조 7,700억 만들었고, 대신에 CMA는 1.83% 감소한 66조 2,300억,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5,400억 감소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주목하자고 한 거는 전단체 시장인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을 한번 보자라고 했죠. 자, 이것들이 MMF 쪽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주일째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 속에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 부딪혀서 상처 입거나 부상당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는 동트기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그런 방법인 것처럼 오늘 상황에서도 일단 저는 관망하는 것도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한다면 오늘은 수소 섹터라든가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으로 해서 한번 압축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체제가 가속되고 있죠. 한미일과 북중로 이런 부분이라면 결국에 세계 어떤 성장보다는 자국의 이익, 어떤 보수적, 편협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지금 이제 보면 중국이 달러 패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중국 위안화 결제를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 가계와 부채가 20년 전, 즉 IMF 이전으로 회귀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요인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슈 섹터들 이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준비된 행사를 보면 수소 충전소 준공식이 있죠. 그다음에 오늘 새벽 기사 보면 SK라든가 현대라든가 블루수소 생산을 위해서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소 이슈가 한번 불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음 오지 정책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신주들 움직이는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한다면 수소, 자동차, 반도체 쪽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따로 오늘의 핫테마는 어떤 쪽일까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한테 먼저 접견을 신청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기가 팩토리를 한국에 투자하자라고 요청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가 팩토리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여러분들 아시는 대장은 CTR 모빌리티죠. 이쪽, 그다음에 명신산업, MS 오토텍 이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결국 대장 역할을 한다면 CTR 모티브가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 급등했다가 다시 상승폭만큼 반납했기 때문에 16,200원에서 한번 시초가까지 매수하는 쪽으로 보겠고,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15,7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2만 원 짧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